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지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취재기자 바로 인사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수에 대해서 우려가 정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테마 어느 쪽에서 취재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어느 쪽 오늘 이야기 해보실까요?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약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방산주입니다. 네. 그냥 갈까요? 네. 그러면 시장의 리스크가 사실은 지정학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만약에 종목 공략을 한다라면은 이쪽을 보시는 건지 특징적인 모멘텀 어느 쪽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산주 하게 되면 작년에 네. 저희가 태조 이방원 중에 방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방산주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또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도 나왔었죠. 그런 수출 중심으로 나왔다가 한때 한 6개월 동안 잊혀지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뭐 1년 반, 2년 가까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는 폭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일단 그럴 조짐이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들이죠. 물론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아직 전쟁 상황들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뭐 화해하고 예전처럼 돌아간다 이건 아니겠죠. 그랬었을 때 글로벌 블록화가 돼 있었고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또 다른 미국을 비롯한 이제 동맹국 쪽에서 여러 가지 간섭도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남한테 아니면 동맹한테 의지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 국력을 우리가 키워야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나오는 글로벌 각국의 대표적인 방위비가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2%에서 4% 늘었는데 특히 이제 국지전 발생이 늘어나는 쪽의 대만 같은 경우는 13%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보게 되면 방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폴란드 방산 회장이 오셔서 또 여기저기 돌아보고 추가 구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폴란드는 저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늘어난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그 단단함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 상으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정부 쪽의 정책 모멘텀은 어느 정도 소외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정책의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주목하는 거 주목하잖아요. 어떻게 지금의 상황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춰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겠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방산의 수출 목표가 작년도 잘했는데 거기서 한 15% 늘려서 아마 200억 달러까지는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특히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2027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뒤, 4, 5년 뒤까지 가게 되면 세계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또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정부가 기술협력이나 금융 쪽에 지원을 하면서 약 한 7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세가 된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수출 중심의 큐가 확대되는 현상.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방산은 대상이 다 정부 쪽이나 그러니까 국방부 네. 아니면 또 해당된 군대 쪽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측면들이 이제 큐가 열리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출로 인해서 큐의 확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국방을 위한 우리를 위한 사업인데 돈을 벌어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출 쪽은 그게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조금 더 기대가 살짝 높아가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방산 비중을 본다면 우주항공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정말 높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수출 데이터 비중이 높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종목군 이쪽을 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게 원고에 써 있나요? 네. 제가 드릴 얘기를 또 다 해버리셨네요. 아이고. 네. 그럼 그 포인트를 좀 네. 좁혀서 종목으로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지 사실 오늘 현대로템 중심으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조혜공 씨가 들어간 부분이 SRT 고소철 사업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 중심으로 설명 종목 부탁드려요. 네, 이것도 어제 같이 나왔던 얘기죠. 특히 이제 현대로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철도 관련된, 그러니까 즉 전동차죠. 이쪽과 그리고 또 방산 쪽에 나오는 K2 전차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다 큰 거 움직이는 회사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전동차 관련된 쪽에서는 SRT 관련돼서 전동차 1조 수주를 했는데 단독으로 응찰받은, 그래서 거의 이쪽을 독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K2 전차는 뭐 다 아시는 얘기, 뭐 한 1000대 정도 이제 폴란드와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즉 다른 국가 쪽으로도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대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대감이 살짝 좋았는데 분기 실적은 조금 위축됐었죠. 그거 대비해서는 한 44%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이고 우주다 보니까 항공기, 위성체, 발사체, 그리고 또 전투기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가장 또 리오프닝 현상이 오다 보니까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조립 쪽 또 긍정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말레이시아 쪽이나 폴란드 쪽에 들어갔던 KA-50 이쪽에 대한 경공구역기에 대한 변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레벨업이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17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두 회사 모두 다 실적은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주가에 잠잠하게 있다가 이쪽도 실적 좋아지는 회사인데 한쪽에 대한 부각들도 방산의 문이지만 실적 개선 쪽으로도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약간 저희가 방산하면 네.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빅텍, 퍼스텍. 그중에서 퍼스텍을 보게 되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는 한 이틀째 많이 올랐습니다만,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떤 성과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은 이어지는데, 뭐 지상 통제나 어떤 제어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국가 방위사업체 쪽에 등록돼서 우리도 하나씩 뭐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 또 드론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지만 만약에 방산 쪽을 보고 실적의 변화와 함께 어떤 좀 가시화된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보다는 그쪽은 아무래도 테마주의 관점들이 높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위쪽에 대형주들의 변화를 보는 게 방산 쪽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물론 고점에 위치하긴 했지만 대형 3사 한다면 한화 쪽도 안 빠지지 않나요, 대표님? 예, 빠지면 섭섭하겠죠. 네. 예, 한화 삐짐.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조정이나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살짝 더 접근이 가능한 쪽이 한 10만 원대 안쪽 정도까지 바라봐야 거기서 좀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었고, 거기다가 또 방산 ETF 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담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대응해보자. 종목별로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요. 방산주 공략 포인트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장 연이어서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거세네요. 수급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21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지수 또 한 번의 하락으로 마침표를 찍은 오늘장인데요. 수급상의 외면 그리고 이슈하는 종목들의 가파른 하락세가 조금은 뼈아픈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부터 시작해서 수급, 환율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73% 하락, 그리고 코스닥 쪽은 1.91% 868선입니다. 장중 저점 부근까지 또 한 번 내려가면서 3시 이후에 가파른 하락세가 한 번 더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에 가까운 하락률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양대지수 이틀 연속 하락 마감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변동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기관 쪽 매도 규모 줄어가는 구간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10시 구간의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이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점 포인트고요. 1,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이어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 외국인의 흐름을 보시면 좀 차가웠습니다. 5거래 연속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주 내내 팔기만 했다라는 건데요. 어제에 이어서 가파른 하락세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팔았고요. 1,6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여기서는 개인만이 사자 주체 역할을 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5원 넘게 또 한 번 올랐고요. 1,328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말로 가면서 상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시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1,330원 선 언저리까지 계속 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마감 기준으로 1,328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도 안도할 만한 요인은 시장의 사이즈가 큰 종목 반도체 투톱에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까지 무너지진 않고 선전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쪽이 강했습니다. 1.6%의 상승률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7% 이상의 하락세, 포스코 퓨처엠도 7% 가깝게 밀렸고요. 다만 이 친환경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좀 넓게 봤을 때 신재생 안에 있는 태양광, 풍력, 원전 쪽은 오늘 좀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솔루션이 3% 이상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실적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죠. 오늘 오후에 현대건설의 잠정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안으면서 4% 이상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이쪽에 특히 파란불이 많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쪽도 하락,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한중 리스크 강화에 따른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계에 대가 다시 냉랭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았던 종목군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나란히 8% 하락,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또 하나 호텔신라도 8%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강원랜드 그리고 항공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가파르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수를 봐도 마음이 무겁고요. 종목을 봐도 마음이 정말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자,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분석 지금부터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올해 들면서 종목들이나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조정에 대해서 많이 좀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또 다가온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과 다른 조정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쪽은 한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장을 흔들다가 막판에는 매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됐는데 이는 대부분 반도체 쪽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의 현물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수급 데이터만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그럴 정도였나 싶은데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수급이 좀 취약했던, 그리고 최근에 신용 잔고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부담이 들었던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타격들이 좀 더 크게 나온다라는 쪽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 이게 좀 살아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보니까 뭐 AI 로봇 쪽도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또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이나 비료, 사료 이런 쪽도 약간 시장에 위축돼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컸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코스닥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낙폭을 좀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진한 좀 타격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방산주 공략법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라는 매력도도 있는 건지 방산주의 공략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전략 세워볼지 아이디어 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도 수주 산업이죠. 그러니까 수주가 얼만큼 또 될 수 있겠는가란 어떤 확보되는 모습들이 아마 방산 쪽에는 계속 연결을 끼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또 기대감은 살아있는 측면들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또 확인이 돼줘야 그다음 레벨업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추가로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게다가 또 방산주의 특성은 시장이 오히려 좀 조정 좀 마치고 오히려 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커지면 조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과의 역외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다. 한쪽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방산에 대한 볼륨이 커지면서 나왔던 실적 흐름에 대한 개선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신규로 또 내일 월요일에 바로 살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속도 조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일정을 본다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G7이나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기대감을 살짝 활용해 보시는 것도 별로일까요? 길게 봐야만 괜찮은 걸까요, 지금은? 아마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방미를 통해서 나오는 29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게다가 거기서 직접적인 뭐 어떤 수주 얘기가 나올 것보다는 그런 뉘앙스죠.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쪽을 뭐 지키겠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만 변화가 나오게 되면 방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겠죠. 그것 빼고는 아직 뭐 직접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하지만 그런 건 있겠죠. 또 미국의 방산업체랑 국내 업체들이랑 뭐 어떤 끈끈한 관계에 기술 전수, 협약식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면 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볼 종목을 선정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우리가 공략해 볼까요? 네, 방산 쪽에서 작년 한때 탑픽에 가까운 종목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던 LIG 넥스원이 좀 덜 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무죠. 네, 천무 말고 현무. 네, 친구 사이 같은데 이쪽에서 정밀 타격 제품이 또 그 주력 제품이고요. 게다가 감시 정찰 제품 같은 경우도 레이더망 쪽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밖에 항공전자, 전자 관련된 AW라고 하는 쪽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까지 이어갔던 특히 중동 쪽에서 또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이쪽과 함께 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 시장까지 공략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게다가 또 구성품은 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받아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그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나오는 성과들은 좀 더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저점 확보하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기적인 저항권 중에 하나인 8만 원에서 8만 3천 원대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안착이 돼야 추가적인 탄력들이 강해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하게 되면 좀 더 다음 저항대인 한 9만 원대 진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